반갑습니다. 박은채입니다. 오늘은 제가 2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가장 빈번하게 접해온 질문 중 하나를 심도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주로 60대 이상 남성분들께서 조심스레 문의하시는 내용인데요. 바로 자위 행위가 신체 건강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사안은 온라인상에서도 의견이 매우 분분합니다. 어떤 의료진은 무해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또 다른 전문가는 주의를 당부하기도 하죠. 이에 오늘 저는 객관적인 연구 데이터와 임상 사례를 토대로 과학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조하고 싶은 점은 60대라는 연령이 결코 노쇠한 시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내원하시는 60대 환자분들은 무척 활기차십니다. 제 환자 중에도 65세의 마라톤을 완주하시거나 68세의 연세에 피트니스 센터에서 청년층보다 더욱 열정적으로 단련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따라서 저는 노년이라는 용어 대신 액티브 중장년이라 지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생리적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테스토테론 수치가 서서히 낮아지는데 이는 단순한 성욕 감퇴를 넘어 근육량, 골밀도, 그리고 전반적인 활력 저하에 기여합니다. 아울러 심혈관계의 탄력성 또한 이전과 비교해 차이가 생기게 마련이죠. 그렇다면 자위 행위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까요? 제가 20년 이상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종사하며 수많은 사례를 접했습니다. 그중에는 60대 이후에도 왕성하고 건강한 성생활을 지속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여러 기능적 고충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저는 그간의 임상 경험과 최신 학술 자료를 종합하여 여러분께 정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대다수 분들이 질문하시는 핵심 의문은 자위 행위가 심혈관에 무리를 주는가입니다. 냉정히 답변드리자면 이는 개별적인 건강 지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018년 대한비뇨의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건강한 60대 남성의 성적 활동 시 심박수 변동은 일반적인 유산소 운동과 유사한 범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외래 진료실에서 직접 목격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고혈압이나 기존 심혈관 질환을 보유한 분들의 경우 과도한 행위 이후 흉부 압박감을 호소하시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 63세 환자분께서는 단기간 내 반복적인 자위 행위 이후 현기증과 흉부 불쾌감을 느끼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일시적인 혈압 급상승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사례가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리어 2019년 유럽 비뇨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적정한 성적 활동이 심혈관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핵심적인 요인은 절제와 개인의 신체 컨디션입니다. 두 번째로 염려하시는 대목은 바로 전립선 건강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원에 내원하시는 60대 이상의 환자분들 중 다수가 전립선 비대증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는 노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신체 변화입니다. 통계상 한국 남성의 경우 60대 중 약 50%, 70대에서는 70%가량이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명확히 짚고 넘어갈 점은 자위 행위 자체가 전립선 비대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미 전립선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나친 자극이 기존 증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한 65세 환자분의 사례를 보면 빈번한 자위 행위 이후 야간뇨의 빈도가 급증하고 배뇨 시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반면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사정이 전립선암 발병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조사는 약 3만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18년간 이루어졌는데 월 21회 이상 사정한 그룹에서 전립선암 위험도가 유의미하게 낮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가져야 할까요? 제 임상적 견해로 가장 강조하는 가치는 균형입니다. 과도한 빈도나
무리한 금욕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체가 보내는 반응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고찰할 사항은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60대에 이르면 테스토테론 수치가 30대 시절과 비교해 평균 30에서 40%가량 감소합니다. 이는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지만 일부 남성분들은 이러한 상실감을 보완하기 위해 더 잦은 성적 활동에 몰입하시기도 합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자위 행위는 일시적으로 테스토테론 농도를 추가 하락시킬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적절한 성적 자극은 테스토테론의 분비를 촉진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도 적정 수준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당시 67세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적 욕구가 폭증하여 하루 수차례 자위 행위를 반복하게 되었다고 토로하셨습니다. 진단 결과 테스토테론 수치는 정상 범주보다 낮았으며 우울증 초기 징후도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한 성적 행위의 조절을 넘어 전반적인 호르몬 균형과 심리적 건강을 병행하여 살펴야 함을 시사합니다. 네 번째는 정서적 측면의 영향입니다. 많은 분이 간과하는 부분이지만 사실 이 점이 가장 본질적일 수 있습니다. 일부 학술 자료는 중장년층의 지나친 자위 행위가 불안감이나 우울 증세와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인과관계가 확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위 행위가 우울감을 초래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립감이나 외로움으로 인해 자위 행위 빈도가 증가하는 것인지는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배우자와의 사별 이후 고립감을 해소하고자 자위 행위를 하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성적인 담론을 형성하기 어려운 문화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중장년 남성분들이 관련 문제를 홀로 고민하며 심리적 고립을 겪는 모습을 자주 접합니다. 저는 내원객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적 욕구입니다. 다섯 번째는 발기부전과의 상관관계입니다. 많은 분이 자위 행위가 빈번하면 발기력이 저하되는지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밝혀진 바 없습니다. 오히려 발기부전은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전반적인 건강 이상을 알리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상담했던 62세 환자분은 최근 발기력이 약해졌다며 행위를 전면 중단해야 하는지 고민하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당뇨병 전 단계이자 혈관 건강 수치가 불량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행위의 중단이 아니라 종합적인 건강 관리를 우선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가 20년의 임상 데이터를 토대로 드리는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인의 신체 지표를 명확히 파악하십시오. 심혈관 질환이나 만성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 기저질환의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생활화하고 의료진과 솔직하게 소통하십시오. 둘째, 횟수 수치보다 신체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십시오. 자위 행위 이후 극심한 탄력감, 흉통, 현기증, 배뇨 장애 등이 동반된다면 빈도를 조절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반대로 일상에 지장이 없다면 과도하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근본적인 생활 방식의 교정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 양질의 수면 및 스트레스 조절이 성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 환자 중에도 주 3회 이상 유산소 운동을 지속한 후 기능이 유의미하게 개선된 사례가 많습니다. 넷째, 배우자가 있다면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중장년 부부가 성적인 대화를 어색해하시지만 이러한 진솔한 교감이 유대감을 더욱 강화해 줍니다. 아울러 고립감이나 스트레스를 오로지 성적 행위로만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취미 활동, 커뮤니티 참여, 사회적 교류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목적은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정확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여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60대 이후의 성 건강은 결코 간과하거나 포기할 영역이 아닙니다. 제 환자 중에는 70대 연세에도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핵심은 자신의 신체를 이해하고 균형점을 찾으며 필요한 시점에 의료진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온라인에는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정보가 산재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금지나 완전한 무해성을 주장하는 흑백 논리들 말이죠. 하지만 의학적 관점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개인별 특성과 건강 지표가 모두 상이하기에 각자에게 적합한 해답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내원객분들께 전하는 조언은 자신의 몸이 가장 정직한 지표라는 점입니다. 물론 전문가의 식견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의 신체가 보내는 신호를 가장 예민하게 인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증세를 겪으신다면 반드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발기력 저하, 배뇨 시 느껴지는 통증이나 불쾌감, 성적 활동 이후에 극심한 피로도나 흉부 압박감, 혈뇨 또는 선교계 급격한 변동 등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잠재적인 전신 건강 문제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강조하자면 정신 건강의 중요성도 잊지 마십시오. 만약 자위 행위가 강박적인 성향을 띠어 일상에 지장을 주거나 불필요한 죄책감으로 우울감이 유발된다면 이 역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저는 20년 이상 이 분야에 종사하며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건강한 중장년의 삶이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성적 건강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활기찬 인생을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60대나 70대라고 해서 성적 욕구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며 억지로 억제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청년층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자신의 신체에 접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문제를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대다수 남성분이 이러한 사안을 수치스럽게 여겨 홀로 인내하시다가 증상이 악화된 후에야 병원을 찾으십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부끄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건강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제 진료실의 문은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편안한 마음으로 내원하여 상담받으십시오. 또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전반적인 신체 수치를 점검하는 습관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중장년의 삶은 욕구를 억지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현명하게 조절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장년 남성의 테스토테론 관리 및 자연적인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관심을 두시는 다양한 성건강 주제들을 앞으로도 과학적이고 정직한 시각으로 다루어 나갈 계획입니다. 건강한 삶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